안녕하십니까. 삶이 변하는 인문학 보성TV의 김보성입니다. 앞서 제2편 작전편에서 비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이러한 비용이 소모되는 폐해에 대해 손자가 매우 신중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손자는 승리를 매우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이러한 승리를 위해서는 첫 번째 졸속, 즉 속전속결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전쟁을 시작하는 데 있어 너무나도 귀한 승리를 만드는 또 다른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작전편의 후반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승리하는 법 그 두 번째 원칙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을 죽이고자 한다면 강한 적개심을 갖게 해야 한다. 적의 재물을 탈취하는 것은 그 물건을 상으로 받기 때문이다. 전차전에서 적의 전차 10대를 획득하면 가장 먼저 획득한 자에게 상을 준다. 승리하는 법의 두 번째는 바로 아군의 사기를 높여라입니다. 적에 대한 적개심을 만들고 우수한 병사들에게는 정확한 포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김유신이 백제 계백에게 썼던 전법이 생각이 나는데요. 당시 신라는 백제를 공격했고 황산벌에서 전투가 벌어졌죠. 황산벌은 지금의 충청남도 논산에 있는 지역이었는데요. 백제의 계백 장군은 정예 5천 결사대를 이끌고 황산벌에서 신라의 진군을 막았습니다. 백제의 계백과 5천 결사대는 막강했습니다. 김유신이 이끄는 5만의 신라군들은 황산벌에서 막혔죠. 이때 신라의 화랑 관창이 적진을 향해 돌격합니다. 하지만 곧 백제군에 생포되고 계백은 이런 어린 관창을 풀어줍니다. 하지만 관창은 다시 백제군을 향해 돌격하죠. 결국 관창의 시신이 말에 실려 신라군에게 당도합니다. 이를 본 신라의 군사들은 백제군에게 강한 적개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죽을 각오를 한 신라 군사들이 하나로 똘똘 뭉치며 사기를 높여 승리를 했었죠. 이렇게 사기를 높이는 것 중에서도 적에게 강한 적개심을 만든다는 것은 바로 우리 팀의 팀워크를 최대한 끌어올리는데 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한일전이 시작되면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한다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것이 팀워크를 뭉치게 하는데 상대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또한 사기를 높이는데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정확한 포상입니다. 포상은 각자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엔 스스로에게도 포상을 하죠.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바로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처럼 팀원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전력 투구하고 팀워크를 달성하는 데에는 이러한 포상이 정확하게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력은 노력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 대가가 없다면 우리는 힘든 길을 가는 원동력이 없는 것과도 같은 것이니까요. 현재 우리가 손자의 병법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꼭 적을 만들어서 팀워크를 올릴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이것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아군의 팀워크를 만드는 방법이니까. 물론 지금도 적용할 수는 있는 상황도 있겠지만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적개심이 아닌 목표 지향점을 갖게 만드는 방법을 통해 팀워크를 하나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치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성취감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선명한 청사진을 통해 하나로 뭉치고 이러한 목표 달성 후에 주어지는 명확한 포상이 있다는 것에 더욱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지금 손자가 말하는 아군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손자는 드디어 승리하는 법 세 번째, 상대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빼앗은 적의 전차는 우리 깃발을 달아 전차로 사용하고 포로로 잡은 군사들은 잘 대우하여 아군으로 양성한다. 이것이 적에게 승리하면 할수록 더욱 강해진다고 말하는 것이다. 상대의 물건을 우리 것으로 활용하고 적의 포로를 아군으로 만들어라. 정말 말만 들어도 어려운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적의 물건을 우리 것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손상시키지 않고 빼앗아야 합니다. 적의 무기와 물품들이 손상되지 않고 전쟁을 하는 법은 단순히 전쟁이 소모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손자는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적의 전차를 나의 전차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빼앗아야 곧바로 아군의 깃발로 바꿔 달고 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적의 포로를 아군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적의 신체가 온전해야만 아군으로서의 병력이 됩니다. 적군이 이미 전투를 통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면 결국 아군이 되어도 병력에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손자는 앞으로 나올 온전하게 전쟁을 하라는 개념을 미리 보여줍니다. 전투가 발생하면 서로 맹렬하게 치고받는 백병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적이 온전한 상태에서 적의 항복을 받은 후에 적의 물자와 병사들을 아군으로 만들어야 한다. 일단 온전하게 빼앗는 것이 어렵지만 그렇게 노획한 적의 물품은 아군의 무기로 활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적의 포로는 아군으로 만들어라. 여기서 물품은 알겠는데 포로는 어떻게 아군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물건과 달리 깃발만 바꿔 단다고 쉽게 아군이 되지 않을 테죠. 우리는 앞서 1편인 개편에서 장수는 지, 신, 인, 용, 엄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이 5가지를 갖춘 리더는 상대에게 마음으로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개편에서 이롭게 하면서 적을 꿰어낸다고 말했듯이 이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군에게도 포상을 통해 사기를 높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익이 있기 때문인데 상대를 아군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명확한 이익을 통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기 마련이니까요. 손자는 이러한 인간의 이익에 대한 본성을 잘 활용합니다. 훌륭한 리더가 지신, 인용, 엄을 통해 상대의 마음으로 감동시키면서 또한 눈앞에 이익을 주어 아군으로 만드는 방법이 바로 적의 포로를 아군으로 양성한다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승리해 나가면 승리할수록 강해지는 것, 승적 이익강이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말만 들어도 좀 질리게 되진 않으십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렇게 많은 정보를 모으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명확하게 분류하며 리더의 필수 덕목까지도 익혀야만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너무 좌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손자병법을 통해 병법 속의 원리들을 하나씩 익히고 나의 삶에서 조금씩 실천해보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때 평소 일을 하다 보면 목표는 완수했지만 허탈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해야 할 프로젝트를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끝이 났는데도 생각보다 마음에는 단지 끝났다라는 안도감과 허탈함이 좀 많았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고 목표에서 명확한 성장과 대가가 주어졌을 때는 뿌듯함이 생기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 병법 속에서 말하는 목표의 가치를 명확하게 하고 보상을 두며 팀워크를 이루어서 그 어려운 고비를 함께 넘어가는 일을 완수하는 경험, 이 경험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목표를 달성할수록 더 성장하고 강해지는 팀이라면 누구나 함께하고 싶지 않을까요? 손자는 작전편의 결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승리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오래 끄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전쟁의 본질을 아는 장수만이 백성들의 목숨과 나라의 안위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이다. 전쟁은 승리를 귀하게 여긴다. 단순히 중요하다가 아니라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귀하다는 것은 그만큼 신중하다는 말이죠. 우리에게 있는 정말 귀한 물건을 다루듯이 승리를 귀하게 여기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소중한 것, 소중한 사람일수록 더욱 자세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졸속이 중요하고 이러한 해로움과 이로움을 모두 알고 승리할수록 더욱 강해지는 전쟁을 하는 리더만이 주변 사람들과 내가 속한 조직의 안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손자병법의 제2편인 작전편을 정리하면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작전편에서의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천금, 졸속, 용병지혜, 용병지리, 승적, 이익강, 귀승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이걸 정리해보면 첫 번째, 자세한 항목과 수치화된 비용을 파악하라. 두 번째, 이를 바탕으로 손해와 이익을 철저하게 파악하라. 세 번째, 승리를 무엇보다 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승리하는 법을 익혀라. 그 승리하는 법은 하나, 졸속하라. 기회를 포착하면 바로 행동하라.
2. 아군의 정신력을 강화하여 팀워크를 이끌어내라. 3. 상대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라. 작전편을 통해 자세히 분류하고 치밀하게 계산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손해와 이익을 파악하는 것까지 연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졸속을 통해 기회를 포착하고 즉각 실행하는 마음가짐도 알아봤는데요. 살면서 정말 잘 하지 못했던 것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작전편이라는 짧은 한 편 속에서도 병법이 담고 있는 삶의 실행 가치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 분석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개편에서도 말했듯이 알아야 한다. 바로 알아야 한다는 원칙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안다는 것을 평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치열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작전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편 모공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